우선 뭐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중고등학생도 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점영한 리서치 센터에서 좀 전망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2022년에 판매된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국내 기업이 약 25% 4분의 1 가량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중국을 제외한 시장은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뜨거울 걸로 보이는 8월 증시 또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월이 뭐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뜨거워서 갈 수 있는데 일단 8월 또 하반기 시장이 좋습니까? 좋게 보십니까? 8월이 네. 약하다. 뭐 8월이 휴가 가서 약하다 그러는데. 네, 우선 좀 매크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네.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다가 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증권사 측에서도 꾸준하게 2023년 하반기에 대한 뷰가 나오고 있지만 저도 제 짧은 시견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러우 사태나 미중 무역 분쟁이 나와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약간 좀 뭐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언급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네. 북한에서도 어떤 미사일 발사 이런 대외적인 우리나라를 꾸준하게 발목을 잡았던 매크로 변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할 법도 한데 이제 시장을 꾸준히 살펴보시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외인과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뷰는 그래도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도 좀 안정적인 시장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판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에는 2차 전지, 또 차전지가 써 있습니다. 그죠? 워낙 쏠림 현상이 있었고 조금 흔들릴 법도 한데 강건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를 나를 흔들어 봐라. 떠날 생각이 없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보죠. 일단은 사실 최근에 주가 급등락이 실적은 이렇게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차 전지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어떤지부터 좀 볼까요? 네, 우선 뭐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중고등학생도 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전망이 되는 데이터죠. 꼭 그 시점에 이런 시장 규모가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영한 리서치 센터에서 좀 전망을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2022년에 판매된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국내 기업이 약 25% 4분의 1 가량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중국을 제외한 시장은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을 포함했을 땐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을 많이 그렇죠. 챙겨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하더라도 어떤 신성장을 갖고 있는 배터리가 개발이 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싸지만 효율적인 배터리를 찾는 부분들은 어떤 뭐 반도체나 뭐 조선이랑 뭐 차량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하다라고 판단돼서 뭐 리튬 황이나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투자 비중이 30%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니켈 3원 개 배터리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하지만 뭐 어떤 효율이나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장착한 배터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13일에는 차세대 2차 전지 민간 협의체가 출범해서 좀 이제 배터리 3사랑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가 참여를 했는데 2030년까지 차세대 2차 전지 1등 국가로 이제 우리나라가 도약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했다고 했었는데 아직 투자 규모는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는 이만큼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2차 전지 시장 규모를 2020년에 461억 달러, 그다음에 2030년
2027년에는 3,517억 달러로 8배 가량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뉴스를 살펴보시겠지만 뭐 원자재 뉴스나 그다음에 어떤 공급 뉴스나 이런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점진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2030년까지는 한 8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또 이제 신경 쓰이는 뉴스들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제 셀 가격이 좀 내릴 수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얘기할 때 최근에 조금 덜 얘기합니다만 테슬라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요. 테슬라가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주가 오르면 국내 2차 전지가 따라서 오르고 그런 흐름이 일반적인데 테슬라는 뭐 실적 발표했죠. 근데 계속 가격 내린다는 얘기 계속 있네요. 근데 우선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기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실 건데 네. 확실히 좀 박사님 말씀대로 테슬라가 많이 관심을 좀 잊혀진 이유는 변동성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더 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좀 테슬라 잊혀지는 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떤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듯이 전기차에 2차 전지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한다면 테슬라의 동향에 반드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7월 20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46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 아쉽게도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매 대수를 판매를 했지만 이 한 대를 팔아서 나오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이 많았거나 단가를 낮췄거나 뭐 이런 요인 아니겠어요? 네, 이제 뭐 네. 리포트상을 봤을 때는 판매 단가를 낮춘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그렇겠죠. 영향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예. 테슬라가 성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뭐 비아디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나 기아, 뭐 BMW, 폭스바겐까지도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면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좀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점유율은 잘 지켜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제 테슬라가 향후에 갖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2,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 수익률이 한 75 정도 됐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최실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55까지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1,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1, 4분기 때도 2, 4분기 때도 실적 발표 이후에 10% 정도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1, 4분기 때는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꽤나 나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2,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023년 하반기 업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재차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봤고요. 국내 2차 전지는 다만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의 쏠림 현상이 좀 주춤하긴 한데 2차 전지 내에서도 다른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보면서 어느 쪽을 좀 어느 쪽 혹은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까? 네, 확실히 변동성이 큰 쪽을 원하시는 분야를 한다면 굳이 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뭐 떠나서 다른 섹터를 찾아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나는 수익 본 종목은 뭐 한 달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전고체나 뭐 음극재나 분리막 이쪽도 괜찮겠지만 태생이 나는 정말 2차 전지에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확실히 좀 셀을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좀 양극재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의 변동성이 가려져서 조금 재미없는 섹터가 되어 버렸지만 확실하게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이 포문을 연 섹터는 셀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길 수 있는 기술적 위치까지 왔으니까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확인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섹터가 셀이 아닐까 그렇게 좀 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서 대표적인 셀 업체를 얘기하셨는데 세상 재미없죠. 네, 얘도 2차 전지냐? 뭐 이럴 정도로 2차 전지에서 소재단에 지금 확실히 밀려나고 있고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2차 전지가 다 LG 엔솔이 그죠? 기업 분할하고 막 외국인들 엄청 사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관심이 없는데
그러게요.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들어볼게요. 그 이유를요. 하나씩. 예. 네, 우선 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악재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었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좀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모멘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가장 큰 메리트는 조금 기술적 바닥권에서 이제 막 맥점을 잡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도 정말 괜찮지만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를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나는 마이너스 5%도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시선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이 됐는데 실적 증가폭은 증가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뭐 73%, 135%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발생했던 GM 볼트 리콜 비용의 재정산 과정에서 좀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 좀 수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악재가 드러나면 더 이상 악재다, 악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당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을 때 당일은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은 외인과 계열 매수가 돌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지점은 좀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업종포가 이제 한 80 정도 되는데 11개월 선행포가 40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업종포가 13.16이고 11개월 선행포가 47.00. 좀 냉철하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영업이익률이 5%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랑 뭐 완성차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적 증가 추이 그다음에 어떤 완성셀에 대한 수요 추이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랑 완성차보다는 향후에 좀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향상세는 꾸준히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칠레 SQM사로부터 리튬 구매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있던 칠레로부터 리튬 구매를 통해서 전기차 200만 대분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한 해에 100만 대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2년치 양을 좀 충족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년간에는 좀 실적 추이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어떤 신종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는 삼성 SDI를 높게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기존 강호보다는 신사업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종목들이 조금 주가 탄력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나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산학협력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리튬 메탈 전지나 전고체 전지 등의 어떤 출사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에서 뭐 돔황처 할 때는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손여로 팀장님은 일단 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셨고 셀 가운데는 뭐가 제일 탑픽이냐는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고 삼성 SDI가 사실 기대감이 꽤 많았습니다. 전고체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많았는데 뭐 주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셀 업체들은요. 네. 네, 우선 뭐 삼성 SDI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출연을 하면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고 어떤 타점의 상황이 있을 때는 좀 타픽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완성셀 기업들마다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것이지만 이 전문가 타픽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이제 구독자분들로 하여금
보유 기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탑픽을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삼성 SDI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2차 전지 완성세의 간판이고 삼성 SDI는 발톱을 숨긴 모범생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삼성 SDI의 실적 추이는 확실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 어떤 실적 증가폭이랑 향후 보여줄 실적 증가폭은 좀 덜하지만 삼성 SDI가 이제 뭐 삼성 SDI가 어떤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 저 오히려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삼성 SDI가 잘하는 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네. 위치를 잘 알고 예. 하이니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겠다고 하면은 전고체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20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이런 삼성 SDI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 실적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막 50% 70% 상승했지만 삼성 SDI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 없이도 20% 이상의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화답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었고 이건 좀 내부 정보가 아닐까라고 판단했는데 지인분들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확실히 단가는 비싸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불협화음은 좀 감안해 보면서 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좀 가시화된 성과를 내볼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보유 기간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였고요. 셀 업체 가운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정유 부분과 2차 전지가 섞여 있고 SK온이 언제 흑자 전환하느냐 지난번에 이제 증자액이 있었죠 지난번에. 네네, 급락하고 또 최근에 또 뭐 급등락을 하는 변동성이 가장 최근 큰 게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포인트는요. 네, 우선 SK 이노베이션한테 미안한 게 네. 저번에 나왔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 2년, 3년 이상 파보신 분들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고 SK 온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랑 수율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2021년, 2022년에도 어떤 미국 합작법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수율이랑 영업 손실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거의 나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개선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유증하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또 뒤통수를 맞을까 봐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는 증권사 리포트도 꾸준히 나왔고 증권사에서도 이번엔 믿어보자라고 헤드라인 달 정도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불과 일주일 전에 60달러대 후반에 있던 유가가 70달러 중반을 넘어가니까 그때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SK 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액은 이제 전지 부분에서도 증가를 했고 영업 손실도 줄이면서 2024년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뷰가 나오면서 좀 주가 탄력이 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너 저번에 나왔을 때 SK 이노베이션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놓고 오늘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더 관점에 다르죠. 봤을 때 네, 그때랑 다른 거죠 또. 네. 트레이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랑 주가 추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중 조절은 분명히 아니면은 매수를 아직 안 하신 분야온다면 매수 우선순위를 올려볼 수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단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탑픽으로 끌고 가지만 대부분은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더 주목받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셀 얘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이 소부장 같은 거 쭉 얘기하면 한 3종목 정도 꼽는데 관심 종목을 2차 전지 셀은 3종목이니까 3종목을 꼽으면 안 되고 네. 하나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셀 가운데 탑픽은 뭡니까?
네, 현재 시점은 SK 이노베이션 좀 탑픽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삼성 SDI가 전고체 발언이 나왔을 때 좀 탄력이 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한 달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전고체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 좀 시큰둥해서 좀 탑픽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전반만 보면은 시가총액도 다른 셀 기업 대비 제일 가볍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120조가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산업 부분에서도 실적의 90% 가량을 정유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지만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자체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배당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그나마 조금 꺼림칙하게 봤던 부분은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SK 온 부분인데 SK 온에 대한 당찬 포부가 나왔을 때 어떤 저명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좀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도 좀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급락해서 16만 원대에서 21만 원, 20만 원, 22만 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우선은 SK 이노베이션을 보면은 네. 굉장히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외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는 양봉 나고 있고 매도할 때는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기술적 분석을 좀 정직하게 해보면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21선과 61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잘 하시는 분야고 한다면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되지만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시는 분야고 한다면 20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 보신 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23만 원에서 24만 원을 네. 잡아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정유 모멘텀 2차 전지 모멘텀 부각되면서 이 23만 원, 24만 원 돌파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대응 전략을 수정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지 전반적인 전망과 그 가운데서 섹터는 셀과 관련된 얘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